저는 오늘 어리석은 한 남자의 파멸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드리려고 해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제 전남편입니다. 한 푸드 회사의 대표라던 그 사람은 가맹점 하나를 도맡아서 열심히 사는 성실한 남자였어요. 누가 말하지 않으면 대표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소박하고 수더분한 사람이었죠. 손님으로 방문한 제게 첫눈에 반했다며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 자꾸 다가오니까 수상하잖아요. 처음엔 밀어냈더니 자신의 신상을 직접 밝히더라고요. 저 수상한 사람 아닙니다. 이래봬도 구멍가게부터 시작해서 악착같이 살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돈도 백도 없는 놈이지만 지금은 체인점까지 운영하게 된 엄연한 회사 대표고요. 제 이름은 이성철입니다. 아무 여자한테나 추근덕대는 가벼운 사람 아니고 진심으로 그쪽이 좋아서 호감 표시하는 겁니다. 그 회사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봤더니 정말로 그 사람의 이름이 대표자로 나오더라고요. 그 후로도 그 사람은 저에게 끝없이 구애를 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져서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됐습니다.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그 사람은 결혼을 밀어붙였고 당시 제 나이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저 또한 그 사람을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간도 쓸개도 죄다 빼줄 것 같이 헌신적으로 굴길래 믿고 결혼했죠. 솔직히 그때는 제가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제 인생을 믿고 맡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네요. 결혼 후 무시무시한 지옥길이 펼쳐져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결혼한 후 3개월 만에 바람을 피운 가볍디 가벼운 사람. 그게 바로 제가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막상 결혼해보니 구두쇠에 게으르고 심지어 폭력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든 악질적인 성향을 단기간에 보여줬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연애할 땐 그렇게 헌신적이더니 결혼을 하고 나니 저한테 쓰는 돈 10원 하나 아까운지 생활비조차 주지 않고 가계부를 검사까지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독불장군처럼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나요.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데에는 악착같이 아끼고 살아서야.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시집을 왔으면 남편 방식을 따라야지. 쓸데없이 나가서 돈 쓰지 말고 집에만 붙어 있으란 말이야. 대표 와이프 됐다고 남편 ATM기 취급하며 편하게 살 생각이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생각 고쳐먹는 게 좋을 거야.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거 바라지도 마. 남들처럼 검소하게 살면서 차곡차곡 사업 키워나가는 게 내 방식이니까. 결혼 후 부귀 영화를 누릴 거라고 기대한 적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에서 둘이 됐으니 적어도 의지할 사람이 생겨 든든할 줄 알았죠.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외롭게 했고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결혼 전이 더 행복했어요. 그땐 적어도 내가 스스로 벌어서 소소한 행복을 누렸으니까요. 그래도 내가 참고 견디면 그 사람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싶어 최대한 싫은 티 내지 않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돌아온 건 보상이 아니라 배신이었어요. 밤늦게 여자 향수 냄새를 풀풀 풍기며 들어올 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했고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아내 대화 내용을 뒤졌더니 역시나 상간녀가 있더라고요. 그 여자에게 접근한 방법, 대화 방식, 줬던 선물까지 소름 돋게 익숙하더라고요. 대화를 하며 즐겨 듣던 이모티콘까지 아주 하트를 남발하며 사랑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놈은 저에게 한 방식 그대로 다른 여자를 꼬시고 있었습니다. 씻고 나온 그놈에게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이 인간아, 우리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 신혼생활하면서 다른 여자한테 추근덕대는 게 말이 돼? 이 와중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니? 네가 발정난 개야?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냐고! 일하고 온 사람한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미쳤어?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짜증나게 하지 말고 자라. 핸드폰 다 봤어. 숨길 생각하지 마. 발뺌할 생각하지 말라고. 뭐야? 핸드폰 어떻게 봤어? 지금 그게 중요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만 믿고 결혼한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야? 지겹다. 이젠 그만 좀 해라. 뭐? 지겨워? 내가 이젠 지긋지긋하니? 3개월 만에 정 떨어졌어? 이딴 가벼운 마음으로 나한테 결혼하자고 꼬신 거야? 대화 몇 번 나눈 거 가지고 아주 사람을 잡네. 내가 그 여자랑 뭘 어쨌는데? 증거 있어? 없잖아. 나한텐 사랑한다는 말 해주지도 않았으면서 그 여자한텐 아주 남발하고 있더라? 그래서 뭐? 내가 불륜이라도 저질렀다는 말이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쓰레기 취급당하는 거야? 이딴 식으로 나 나쁜 놈 취급하는 와이프는 나도 필요 없어. 고분고분 말 잘 듣고 남편 말 잘 따라줄 것 같아서 결혼했다만 무슨 깡패도 아니고 남편한테 소리는 왜 질러? 내가 요즘 너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지금 그 태도 뭐야? 먼저 바람 피워놓고 전부 내 탓이라는 거야?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 불만 있어도 여태껏 꾹꾹 참아왔어. 근데 여자를 만나? 어떻게 날 배신할 수가 있어?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요목조목 잔소리하는 거 스스로 초라하다는 생각 안 들어?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해? 그럼 집안일 하나라도 더 신경 쓰던가. 내 핸드폰 비밀번호는 또 어떻게 알았어? 음침하게 몰래 훔쳐봤냐? 가지가지 한다. 이렇게 숨막히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편하게 있을 수 있겠어? 이럴 거면 차라리 헤어지자고 하던가. 헤어져? 그게 네 입에서 나올 소리야? 잘못은 네가 저질렀는데 왜 내가 힘들어야 하는 건데? 나한테 했던 거 똑같이 다른 여잔테 하고 있더라? 그렇게 꼬시니까 잘 넘어오디? 나한텐 10원 하나 쓰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그 여자한텐 차도 집도 사줄 기세더라? 그게 네 방식이야? 여자 하나 낚아채서 지멋대로 갖고 놀고 잡은 물고기 밥도 안 주는 게 네 방식이냐고? 에이씨, 도저히 못 들어주겠네. 너 내가 만만하냐? 밖에서 돈 벌어주는 남편이 우습게 보여?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있냐? 아니, 솔직히 말해서 네가 나 같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10개를 받았으면 하나 정도는 양보할 줄 알아야지.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여태껏 가만히 앉아서 받기만 했으면서 뭐가 이렇게 당당해? 야, 도저히 너 같은 여자랑 못 살겠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지금 일부러 화내는 거지? 불륜 저지른 거 찔리니까 괜히 역정내는 거잖아.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변명을 해야 하는 게 먼저야. 툭하면 이혼하자고 하고 헤어지자고 하는 게 나한테 얼마나 상처가 되는 줄 알아? 진심이야. 이혼하자. 나 너랑 더 이상 못 살겠어. 남편 옥죄고 못살게 구는 아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그 말 내뱉은 거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예전부터 생각했던 거야. 결혼하자마자 우리가 서로 맞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 어차피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법적인 부부도 아닌데 헤어지고 말고는 우리가 선택할 문제지. 나는 우리가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았어? 살림까지 차리기로 했니? 결혼식까지 올린 와이프 내팽개치고 갈아탈 만큼 사랑해? 의부증이냐? 오해 좀 하지 마. 그런 사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우리 둘만의 문제야. 나는 우리 둘이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지 않아. 그뿐이야. 그래서 진짜 헤어지겠다고? 내가 빈말하는 거 봤어? 마음 진정시키고 다시 생각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갑자기 든 생각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짐 좀 정리해줘. 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네. 1년은 살아봐야지.
3개월 만에 갈라서는 게 말이 돼?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그래. 차라리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어. 우리가 이렇게 쉽게 끝낼 사이는 아니잖아. 방금까진 아주 남편 죽일 듯이 잡더니 이혼하자니까 쩔쩔매네. 아이 됐고, 여기서 갈라서. 안 나갈 거야? 그럼 내가 나갈게. 다시 돌아왔을 때 네가 여기서 사라져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남편은 대충 짐을 챙기더니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붙잡을 틈도 없었네요. 처음엔 잠시 동안 마음의 열기를 식히러 나간 줄 알았어요. 뭐 가끔씩 싸우고 나면 PC방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오곤 했거든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돌아오겠거니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남편은 핸드폰도 꺼놓고 일도 멈춘 채로 완전히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에게 문자 한 통을 남겼죠. 이혼하자는 말 진심이야. 우리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자. 결혼 3개월 만에 이혼을 통보받은 저는 그야말로 멘붕 상태가 됐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애가 타더라고요. 이렇게 이혼을 쉽게 할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혼만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그때부터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붙잡고 싶은 마음에 사방팔방 찾아 헤맸어요. 연애도 짧게 했고 결혼 생활도 짧았으니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겹치는 지인도 없어서 결국 남편이 운영하고 있다는 프랜차이즈 본사로 찾아갔어요. 드라이브를 하면서 지나치기만 했지 그 안에 들어간 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됐죠. 대표님 지금 4개월째 해외 출장 중이신데요. 조만간 잠깐 한국에 오실 것 같긴 한데. 네? 4개월째 출장이라뇨? 그럴 리가 없는데 해외에 있는 게 확실한가요? 네, 그 비행기 티켓팅도 제가 해드렸는데. 혹시 대표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메모 남겨드릴까요? 저는 이성철 씨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네? 대표님은 미혼이신데? 미혼이라뇨?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결혼식을 올렸다고요? 그 직원은 당황해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순간 불안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직원을 붙잡고 전후 사정을 말하며 눈물 콧물 뺐더니 대표님이 돌아오시면 연결해드리겠다고 저를 진정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그 직원에게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이 저를 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달려갔죠. 그때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했는데 제가 마주한 대표님은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이었죠. 너무 놀라서 얼어붙어 있으니 대표님이 저에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저를 찾으셨다고요? 듣기로는 제 와이프라고 하셨다던데. 그게요. 정말 여기 대표님 맞으신가요? 네, 이성철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저에게 명함을 주셨어요. 정확히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막막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처음부터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애초부터 저를 속이고 결혼을 한 거였어요. 남편은 대표도 아니었고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훌륭한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기꾼이었죠. 순간 대표님 앞에 무작정 찾아온 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여태껏 남편이 이곳 대표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 사람이 불륜을 저질러서 집을 나가 연락이 안 되길래 여길 찾아온 거예요. 사업하다 보면 별별 일 다 있죠. 그나저나 제가 도울 건 없을까요? 남편분 이름이 이성철이라고 했나요? 네, 대표님과 같은 이름입니다. 제 이름에 먹칠을 하며 돌아다녔다니 아주 괘씸하군요. 아무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쪽 아니었다면 이런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겠네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제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말씀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괜히 피해드린 것 같아서 부끄럽고 창피하네요. 남편 잡으러 갔다가 웬 낯선 사람과 독대를 하다니. 그때는 정말 너무 수치스러워서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집에 돌아갔더니 어떻게 알고 제 짐을 현관 밖으로 빼놨더라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걸 보고 기가 찼네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를 속인 걸로도 모자라서 바람을 피우고 내쫓기까지 한 그 인간을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실혼 관계였으나 저를 속여왔던 것들, 불륜을 저질렀던 걸 응징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대표님이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셔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를 만나자마자 본론부터 말씀하셨죠. 그때 그 일 이후에 계속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성철이라는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가맹점 하나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더군요. 알고 계셨습니까? 네,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 프랜차이즈 전체를 운영하면서 가맹점도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 놈이 판치는 걸 보니 제가 너무 회사를 신경 쓰지 못했나 봅니다. 1년에 반절 이상을 해외에서 지내느라 신경 쓸 틈이 없었거든요. 혹시 소송할 생각 있으십니까?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상황이 좀 그래요. 이 상황이 어때서요? 법적인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고 오히려 고소한 측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말도 들었어요. 따지고 보면 법적 부부도 아니어서 증명해야 될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요? 왜요? 저도 그놈 고소하고 싶거든요. 제 이름 팔며 사기치고 다녔으니 벌 받아야죠. 명예훼손이나 다름없으니 고소할 명분은 충분합니다. 저는 이름을 뺏겼고 그쪽은 사기를 당했으니 같이 고소해야 하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괜히 고소했다가 오히려 제가 역고소당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불안해요. 그 사람 생각보다 똑똑하고 치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봐야 사기꾼 아닙니까? 치밀한 놈이었으면 이렇게 쉽게 들키지 않았겠죠. 제가 볼 땐 허술한 놈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해도 스스로 파면할 놈인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성 찾으셨으면 합니다. 그때 사연 들어보니까 너무 억울하신 것 같길래 도움 드릴 겸 찾아뵙고 싶었어요. 저는 남한테 빚지고 못 살아요. 도움 주신다는 말씀 너무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겠습니다. 가뜩이나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 인연이라는 게 뭔지 이 대표님과의 첫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괜히 폐를 끼쳤다는 생각 때문에 차마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네요. 그렇게 그 인연은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남편과 갈라서기까지 참 힘들고 고난했네요. 죽어도 아니라고 발뺌하던 둘은 결국에 결혼식까지 올리더라고요. 찾아가서 깽판을 쳐버릴까, 하객들 앞에서 폭로를 해버릴까 별별 생각을 다 해봤지만 결국 실천으로 옮기진 못했어요. 저에게 자격이라는 게 있긴 한 걸까 싶더라고요. 법적인 부부도 아니었고 어찌 보면 남들이 연애하는 것보다 더 짧게 그 인간을 만난 것이었으니 와이프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사이였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냥 스쳐 지나간 1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모든 걸 잃어버린 그때는 정말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어요. 가슴속에서 팔팔 끓어오르는 화병을 주체하지 못해서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 됐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힘이 들었죠.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종종 있었네요.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서, 조롱하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던 그때 엉뚱한 사람이 저를 위로해줬어요. 바로 대표님이었죠. 어느 날 뜬금없이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잘 지내요? 생각나서 연락해봤어요. 무슨 일로 연락 주셨어요? 말 그대로 생각나서요. 지낼만 해요. 그때 만났을 때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여서. 잘 지낸다는 거짓말은 못하겠네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가끔 연락해도 됩니까?
그 안부만 좀 묻고 지내고 싶은데. 저희가 연락 주고받을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상황도 좀 그렇고. 아무튼 누구를 만날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혼자 오해했다면 죄송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네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힘들 때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연락 달라는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해외 출장 안 가세요? 1년의 절반 이상은 해외에 계신다면서요. 요즘에는 안 갑니다. 왜요? 그냥 안 갑니다. 항상 시간이 많습니다. 무뚝뚝하고 무관심한 것 같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저 같은 이혼녀를 신경 써주는 걸 보면 사람이 정말 정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날 연락이 온 것도 의외였어요.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나 싶었지만 에이 말자 하며 마음을 다시 고쳐먹게 되더라고요. 남자한테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제는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보자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얼마 후 전 남편과 돈 문제로 이런저런 일에 휘말리면서 수중에 단돈 10,000원도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살고 있던 작은 집까지 내놓게 되면서 그야말로 인생 밑바닥을 경험하게 됐네요. 변호사 상담 비용을 반드시 구해야 했던 저는 눈 딱 감고 대표님께 연락을 해서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요청했고 그분은 바로 저에게 달려와 손을 내밀어 주셨죠. 반드시 이 은혜는 갚겠노라고 약속하고 또 약속했죠. 은혜 갚는 대신 밥을 같이 먹자는 대표님의 말에 겸상을 하게 됐네요. 그게 깊은 인연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정이 들었나 봐요. 가끔 만나서 인생 사는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바람도 쐬러 가고 처음엔 그분이 정말 한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산책을 하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엔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게 너무 막막했어요. 일로 가득 채웠거든요. 하지만 요즘엔 하루가 24시간인 게 아깝네요. 이 좋은 사람이랑 같이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사실 외적으로 봤을 때 그분은 제 스타일이 전혀 아니었어요. 이 첫눈에 호감을 느낄 만한 사람은 분명 아니었죠. 하지만 알게 될수록 서서히 스며드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진중하고 신중한 모습에 감탄하고 세심한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과 있을 땐 전 남편이 생각나지 않았고 웃는 날이 많았어요. 증오의 마음을 한순간에 잠재워줄 만큼 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심 불안한 마음은 있었죠. 돌싱은 실수로 한번 경험할 수 있다 쳐도 돌돌싱은 절대적으로 피하고 싶었거든요. 재혼이었기 때문에 신중해야 했고 스스로 검열하는 것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맘때쯤 그 사람이 저에게 조심스레 재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감격스러워야 할 순간에 눈물이 펑펑 쏟아졌네요. 그 사람은 저에게 손수건을 건네며 당황해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요? 미안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솔직히 자신 없어요. 스스로를 못 믿겠어요. 결혼을 실패한 내가 또 결혼할 자격이 있을까 싶어서 망설여져요. 덥석 재혼했다가 또 이혼하게 되면 어떡해요? 그럼 2번 이혼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뭐 어때서요? 이혼이 무슨 죄도 아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이혼도 할 수 있고 재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결혼에 있어서 이 실패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결혼에 실패가 있나요? 헤어지면 경험이 남는 거고 그 경험으로 더 좋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절대로 부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으니까 좀 더 진지하게 만나보자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원하시면 결혼식 올리지 않아도 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생 연애만 해도 상관없어요.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단지 보호자가 되고 싶을 뿐이에요. 준비됐을 때 천천히 마음만 열어주면